논술에서 연세대학교든 고려대학교든 편입 논술이든 대입 논술이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논술에 있어서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요 놈이라고 했지.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를 모르면은 우리가 각각의 제시문의 관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연히 관점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은 요구 조건대로 글을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 써서 찾아야 되는 것은 주제인데, 주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제가 직접적으로 논제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주제가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오늘 문제 한번 볼까요? 오늘 문제를 보면은 연세대학교 사회개혁 기출문제 1번 문제 한번 봐봐. 논제 1번. 거기에 보면 가와 제시문 나는 교환이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회적인 방안 밑줄? 자, 그러면 여기 포인트는 뭘까? 교환이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줘야 되잖아. 제시문 가와 나는, 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비교하고 분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정확하게 주제가 그러면 교환이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구나, 이 방안을 찾아야지. 맞아? 그러면 주제는 자, 여기 써있죠. 신뢰입니다. 신뢰.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 그러면 교환이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건 신뢰야. 그러면 제시문 가에서 이 신뢰라고 하는 건 뭘 기반으로 할까? 제시문 나에서의 신뢰라고 하는 건 뭘 기반으로? 얘를 찾아야지. 교환이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게 신뢰라면, 즉 교환이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으로서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으로서의 A와 B를 찾아줘야 된다. 이 신뢰라는 단어를 찾지 못하면 논제의 요구 조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쟁점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야. 그럼 2번 한번 볼까요? 2번. 자, 문제 2번. 제시문 단은 신뢰 수준과 건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근데 갑자기 이 1번 문제와는 전혀 맥락이 다르게 느껴지죠. 교환과 거래라고 했는데 2번에서는 신뢰 수준과 건강이라고 돼 있어. 그럼 우리는 교환과 거래와 연결된 쟁점이 신뢰라는 것을 문제 1을 통해서 포착할 수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이 건강과 관련돼 있다면, 두 번째 문제의 도표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논술 문제에서의 현상은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가 도표, 하나가 문학작품,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문학작품과 도표를 해석을 할 때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와 같은 구체적인 지문의 관점을 통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의 해석을 하는 쟁점적 방향이라는 게 신뢰와 연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좀 더 볼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읽을 때의 독해의 방향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제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말 안에서 우리가 뭘 포착해내야 돼? 연세대학교든 어느 대학교든 표 분석이든 작품 해석이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해석의 다각성이라고 했지. 해석의 다각성. 그것을 기반으로 문제 2번에 나와 있는 도표를 설명해 줘야 된다. 이거는 해석의 방향성을 우리가 다각적 분석이라고 했으니까 도표를 가능한 한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해 주는 것이 내 글의 변별력을 높이는 길이다. 이렇게 봐야지. 그 다음에 제시문 가와 나의 주요 개념들을 이용하여, 주요 개념 밑줄 치세요. 이때의 주요 개념을 바로 우리가 이쪽에서 뽑아줘야 돼.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건 A다.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건 B다. 여기 보면은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신뢰 수준과 건강의 관련성을 미국의 40개 주를 대상으로 분석한 어떤 연구야. X축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있다면 나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밑줄 치세요. 뭡니까? 불신이야. 쓰세요. 불신.
자, 그렇다고 동의한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Y축은 각주의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다. 자, 도표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도표는 X축을 먼저 봐야지. X축의 변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Y축의 결과 얘를 통해서 얘를 해석해 줘야 된다고. 오케이? 즉 X축에 나와 있는 것 점점점 올라가면 여기에서 점점점 올라가면이라는 건 뭘 의미해? 불신이 점점점 많아지면 그러면 Y축에서는 사망률이야. 그러면 불신이 점점점 높아지는데 사람들의 사망률도 높아지는구나. 자, 그러면 이런 걸 해석할 때 불신이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이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이 들어가지. 왜냐하면이. 이때의 왜냐하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해 줘야지 표 자체에 나와 있는 현상을 정리하는 것은 변별력이 있는 글이 아니라고 했어. 근데 대부분은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불신이 커지게 되면은 사망률이 높아진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어떤 일반론을 쓰게 돼 있다고. 일반론을 쓰게 되면 내 글에 변별력이 없죠.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내 글과 다른 학생의 글의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해.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제시문 다에 나와 있는 표 해석을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자료가 있죠.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야. 맞습니까? 그래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독해할 때는 방금 전에 언급했던 요 주제 신뢰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제시문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뽑아내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제시문가와 제시문나는 내용을 보면은요 상대적으로 본문의 개념들이 꽤 있어. 이런 걸 우리가 이론형 제시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론형 제시문에서는 뽑을 수 있는 개념이 있는데 근데 연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이런 제시문이 이론형이 아니라 현상형 제시문, 즉 문학작품이 나와 있을 때에는 이 나와 있는 지문 자체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문의 이면에 있는 개념을 뽑아야 돼. 이걸 연세대학교 입학처장은 뭐라고 했냐면 read between the lines라고 했어. 행간의 의미를 읽는다. 이런 행간의 의미를 내가 개념화하지 않게 되면 변별력이 없는, 즉 본문을 그대로 갖다가 표의 해석의 과정에서 내용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형식으로 글이 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 있는 내용을 추론한다. 여기에서 바로 추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 그렇지? 추론이라는 게 뭐예요? 뜻이 추리, 논증. 논술에서의 추론이라는 건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약을 뺀 나머지는 전체가 다 들어가. 비교, 해석, 비판.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요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브레인스토밍을 했고 이제 하나하나씩 논제 먼저 정리하고 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금 전에 얘기했던 주제를 파악해야지만 이 주제에 따라서 각각의 제시문의 관점을 뽑아낼 수 있다. 제시문의 관점, 요 관점을 뽑아내지 못하면은 이건 독해가 되지 못했다고 보는 거야. 이거를 뽑지 못하면 잘못하면 본문의 내용을 갖다 베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별력 있는 글을 쓸 수가 없겠지. 자, 두 번째. 자, 주제 다음에 요약인데 논술에서 요약은 다 자, 관점에 대한 요약입니다. 고려대학교 1번 문제가 요약이잖아요. 핵심적 관점에 해당되는 근거의 가장 중요한 쟁점들을 뽑아서 정리하는 거. 자, 요약은 뭡니까? 핵심 쟁점 정리야. 그래서 본문에 있는 모든 내용이 아니라 쟁점만 정리한다. 그래서 이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관점이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세 번째 추론, 주제, 요약, 추론. 이 추론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비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석. 비교는 뭡니까? 각각의 제시문의 차이,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는 거지. 그 다음에 해석은 논술 문제에서 해석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했죠. 하나가 문학작품, 작품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하나가 도표, 자료 해석. 이렇게. 즉
문학작품이나 도표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이거는 연대든 고대든 다 일정하죠.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이심은 나와 제이심은 다의 관점에서 제이심은 라를 해석하시오. 여기 방금 뭐라고 했어? 제이심은 나와 제이심은 다의 관점을 가지고 제이심은 라의 문학작품이나 도표를 해석해라.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요 관점이죠.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비교도 뭐라고 했습니까? 비교도 관점이지. 오케이? 요약도 뭐라고 했어? 요약도 관점이야. 그러므로 논술 문제는 먼저 관점을 파악해야 돼. 관점을 파악해서 정리하고 비교하고 해석한다. 오케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네 번째가 비판입니다. 비판도 그러면 뭐에 대한 비판일까? 당연히 관점이야. 그래서 관점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은 자, 논술 문제에서 내가 써야 될 글의 방향을 찾아내지 못한다. 논술은 그래서 뭐다? 관점 싸움이다. 논술은 관점 싸움이다. 자, 비판은 그러므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가 자, 조건형 비판, 하나가 자유논술형. 조건형 비판은 이렇게 됩니다. 제이심은 나의 관점에서 제이심은 다의 관점을, 제이심은 나의 관점에서 제이심은 다의 관점을 비판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자유논술형은 뭐야? 위 제이심문을 모두 활용하여 제이심문 활용. 정확하게는 이 제이심문에서의 관점을 활용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관점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논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얘도 관점, 얘도 관점이야. 그 논술 문제는 요약도 관점이고 비교도 관점이고 해석도 관점이고 비판도 관점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게 저 관점이라는 게 뭐야?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지? 우리 꾸준히 해왔던 친구들은 내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였어? 주제문이었어. 주제문. 오케이? 그러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주제문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자, 쉽게 요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자, 2013년 거 연세대학교 신입학 전형을 한번 보면은 그때 주제어가 자연미였거든. 자, 주제 자연미입니다. 그럼 관점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요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지? 관점. 제이심문가에서 자연미는 주제 A이다. 제이심문나에서 자연미는 B이다. 제이심문다에서 자연미는 C이다. 이렇게 되거든. 이때 각각의 제이심문의 주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definition. 오케이? 이게 관점이야. 요거를 찾아줘야지 여러분들이 관점을 찾아야지만 핵심적 쟁점에 해당되는 온도 때문에 잠깐만. 오케이. 요 관점을 찾아야지만 얘를 찾아야지만 나머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주제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라고 했거든. 주제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논제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글을 절대 쓸 수 없다. 오케이? 여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오늘 것도 지금 것도 마찬가지지. 자, 요거 좀 더 하고 지금 걸로 가자. 그래서 이때 제이심문가에서 주제에 대한 관점 뭐냐면 자연미라는 것은 인위성의 배제예요. 이게 관점이야. 논술 문제에서의 주제문은 심플하게 써요. 단문화해야 된다고 했거든. 제이심문나에서의 자연미는 자연과의 조화예요. 제이심문다에서의 자연미는 인위성 그 자체예요. 오케이. 만약에 이게 이제 고대 형식이다 그러면 가에서 자연미는 인위성의 배제이다. 요거 400자로 요약해서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연세대학교는 1번 문제가 대부분 비교니까 그러면 제이심은 가와 나를 비교하세요. 이거 인문계열 문제. 인문계열 문제는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주제가 다를 때도 있고, 그지? 그 사회계열 문제는 가, 나, 다를 비교하세요. 이게 1000자로 나올 때도 있고, 이게 500자로 나올 때도 있고. 그럼 가, 나, 다를 비교라는 건 가, 나, 다를 기준을 가지고 보통 이때의 기준은 두 개거든. 예를 들어서 이건 인위성의 배제인데, 요 놈하고 요 놈은 인위성이네? 그럼 인위성과
인위성의 배제를 첫 번째 기준으로 잡고 두 번째는 인위성은 인위성인데 인위성의 조건이 달라. 이게 두 번째 기준이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지금 비교도 뭐 한 거야? 관점의 비교. 그럼 해석은 요때 요 문제가 1번 문제였고요. 1번 문제가 방금 비교였어. 자, 비교 1번 문제. 2번 문제가 해석이었거든. 2번 문제는 두 개로 나눕니다. 그때 2번 문제 중에 첫째 2-1은 해석이었어. 이때 해석은 그때 다이아몬드,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원석을 제이시먼 가나다를 활용하여, 뭐 정확하게는 다양한 관점인데 지금 이 논제의 우리의 기본적인 요구 조건에 맞춰서 내가 가나다를 활용하여로 바꾼다면 가나다를 활용하여 방금 전에 언급했던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원석을 해석해 줄 걸 요구하는 거. 그럼 당연히 가와 나와 다를 활용하라는 건 가나다에 뭘 활용하라는 거야? 요 개념을 활용하라는 거야. 관점이지?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거는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점에 대한 파악입니다. 이 관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전체의 글의 방향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2-2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제이시먼 나와 제이시먼 다의 관점에서 제이시먼 가를 비판하시오. 이거 뭡니까? 조건형 비판. 이때 역시 관점이야, 관점. 관점. 됐습니까? 그럼 논술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논술의 사유형 뭐 한 거야? 주제, 요약, 추론이 있는데 추론이 두 개죠. 비교와 해석, 그 다음에 비판. 논술의 사유형을 끝낸 거야, 지금. 이거 이외에 다른 논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볼 때 이거 요약이네. 요약은 주제와 관점, 핵심적 관점 찾아서 그거에 해당되는 본문의 내용을 정리한다. 그렇죠? 우리 기존 학생들도 내가 계속 반복했던 게 뭐냐면 요 주제와 관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논제의 요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했어. 그래서 주제문이 틀면 밑에 거 보지 않습니다. 봐봤자 의미가 없지. 자,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논술의 기본 사유형에 대한 설명이었고, 자, 그러면 사유형에 대한 설명을 일단 마치고요.